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단원이 매트리스 에즈 리니어 오퍼레이터인데, 행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OT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행렬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벡터 스페이스, 벡터에 대한 선형 변환을 나타내는 것이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벡터의 베이시스를 다른 걸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결국에는 뭐 우리가 보는 관점의 차이이지 결국엔 똑같은 그런 행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정의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n개짜리 어떤 벡터를 먹고 m개짜리 벡터를 내뱉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풋으로 n개짜리 뭘 우겨 넣고 나면은 내가 m개짜리로 이렇게 뱉어내는 거야. 근데 이런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걸 리니어하다고 해요. 리니어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떤 벡터를 넣었는데 그 스케일 벡터를 어떤 벡터를 넣었어. 벡터를 넣어가지고 요게 빡 나왔어. 근데 이 벡터를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넣었더니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원래 그냥 크게 된 게 원래 걸 넣었을 때 그냥 스케일한 거라면은 그냥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만약 스칼라가 안이랑 밖이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두 번째는 두 가지 벡터가 있으면은 이 벡터를 넣고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요 벡터를 넣고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이걸 더한 거나 혹은 애초에 얘를 두 개를 더해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리니어라 하면 1차식을 생각해보면 1차식은 제곱이 없잖아. 제곱도 없고 뭐 로그적 사인 없고 막 지랄 같은 거 없으니까 1차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차식에 넣을 거는 그냥 뭐 같이 그냥 뭐 쪼개서 넣거나 합쳐서 넣든 뭐 늘려서 넣든 줄여서 넣든 그냥 다 똑같이 나오잖아.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변환하기 전에 넣었던 거를 그냥 그죠? 변환하기 전에 넣었던 거를 이제 변환하고 나서 그냥 스케일한 거랑 변환하기 전에 스케일한 다음에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정방 행렬할 때는 이제 그러니까 n개짜리를 넣으면은 n개짜리 뱉을 때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해. 이런 용어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자, 어떤 경우 예시에는 1차식이죠. 1차식. 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3벡터짜리를 이렇게 3개짜리 원소를 벡터를 넣으면은 2개짜리를 뱉는 건데 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죠. 그쵸? 근데 뭐가 아니냐면은 이런 것들 있잖아. 제곱을 해버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만 이런 것들만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행렬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본 건 우리가 요거였죠. 요것도 결국 행렬로 나타내면 이게 되는 거야. x1 더하기 x2, x2 빼기 2x3. 그러면 우리가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든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어졌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행렬로 좀 더 시스테믹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냐 싶을 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봐봐. 얘는 지금 x1, x2, x3를 먹는 거잖아. 근데 x1, x2, x3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이런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이게 1,00이고 0,10, 0,0,1 이런 놈들이 이런 놈들이 합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씌웠을 때 이렇게 쪼개질 수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쪼개지고 나면 얘를 다시 이제 우리가 닷 프로덕트 형태로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두 벡터의 곱을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A라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A라는 거를, 자, 그림을 볼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어. A1이 있고, A2가 있고, B1이고, B2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원래는 1,0, 0,1 이렇게 있었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어떤 변환을 했더니, 요 새끼가 여기로 가 있고, 요 새끼가 여기로 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행렬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데이터들에게 막 그냥 모음 이런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성형 변환으로 성형 연산자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되게 행렬에 대해서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인투이션이 막 있어. 그거를 내가 지금 보여줄게. 되게 신기해요. 보면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되게 아는 분은 알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때문에 결국에 어떤 행렬은 뭐냐면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벡터를 여기로 옮기고 여기로 옮기는 거니까 그럼 그 벡터가 대표했던 좌표 체계도 전체 이 그리드도 이거만큼 이렇게 막 확장이 되거나 돌려지거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행렬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비주얼하게 볼 수 있는데 요거를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 채널로 보면은 이거를 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캡처를 해서 보여줄게 할 건데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이 3블루 1 브라운이라는 되게 좋은 채널이 있어요. 이제 이거 뭐 홍보해주는 거 아니고 추천해주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게 지금 영상을 보면은 이게 아이건 밸류하고 아이건 벡터를 설명한 영상인데 인터넷이 엄청 느려요. 내 컴퓨터가 너무 느려. 왜 이렇게 로딩이 길지? 자 이러면 끊기는데 자 보자. 바로 그치. 광고 극혐. 하여튼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너무 느려. 됐어. 보면은 이 영상을 클릭하면 나와요. 아니면 요거 여러분이 이제 그 인터넷 주소창에 쓰면 되고, 아니면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요거 어떤 고마운 분이 만든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원래 벡터가 1,0이라는 게 지금 어떤 벡터가, 이게 지금 이 행렬을 우리가 이제 시각화하는 건데, 이 행렬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좌표축이 이렇게 쭉쭉쭉 바뀌는 이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사이트가 다 캡처를 한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봐봐 이 3102 이렇게 되어 있는 행렬을 한번 보냐면 결국에는 지금 자 얘는 보내고 1,1이라는 거를 1,2로 보내는 이게 변환이야. 그럼 얘에서 가게 되면은 이게 너무 느려. 큰일 났어. 먹었어. 왜 이러지? 한다고 이렇게 다 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돼? 첫 번째는 이제 벡터가 원래 스탠다드 베이시스 벡터가 여기로 바뀌는 거고, 그에 따라서 딸려있는 이 디터미넌트도 이렇게 딸려있는 요거가 이 벡터 갖고 있는 영역도 이렇게 막 스트레칭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디터미넌트도 여기 1이었던 게 이렇게 막 확장돼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뭐야? 디터미넌트가 유의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행렬을 나타내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림으로 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겠지.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그래. 그러면 보면은 이 변환을 할 때 보면은 이 주황색의 벡터가 뭐냐? 자, 여러분 변환을 할 때 이 주황색 벡터가 뭐냐면 바로 아이건 벡터예요. 아이건 벡터가 뭐냐면 이게 자 보냐면 아이건 벡터 뭐냐면 이게 쭉쭉 옮겨줄 때 이 아이건 벡터를 따라가지고 이게 좌표 체계가 막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아이건 벡터를 따라가지고 요게 그리드 스페이스가 막 확장하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아이건 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떤 선형 변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변화하는 거의 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건 벡터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빡빡 늘리는 거지. 그럼 아이건 밸류는 뭐냐? 그만큼 내가 얼마큼 늘릴지 얘기해 주는 게 아이건 밸류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내가 행렬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했잖아. 근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보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방향이 그 변환의 축이 있고 축마다 변화하는 강도가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변환 축을 알고 변화하는 강도를 알면은 행렬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투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뭔 개념이 나오냐면 아이건 벡터랑 아이건 밸류를 가지고 아이건 밸류로 이제 디컴포지션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고유값과 고유 벡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그죠? 좀 쉬었다가 중단.